해당 영상은 26일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서 자신들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최근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실전 테스트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에 현재 세계 각국의 외신들에서는 최근 폴란드가 한국산 K-전차, K-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하나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개한 레드백의 폴란드, 현재 실전 테스트 영상을 두고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데 이어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폴란드 정부 역시 이미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끝에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시험을 거쳐 당장 내달부터 한화디펜스 측과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폴란드 국방 전문 매체 ZBM 등 다수의 현지 매체들에서는 이번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서 공개한 레드백의 실전 테스트 영상으로 인해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레드백 도입 사업의 최우선 대상자로 꼽혀왔던 호주 정부가 지난 5월 정권이 전격 교체되면서부터 이전 정부에서 진행해왔던 레드백 도입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호주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의 규모를 450대에서 300대 규모로 대폭 축소시켜버리자 이러한 빈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폴란드 정부가 다급히 해당 여유 물량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K방산의 역대급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정부는 내년 3월 호주 국방전략 검토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레드백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안에 자신들이 레드백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해 내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전의 양상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러시아의 구형 전차가 허무하게 파괴됐고 휠 차량이 진흙에 빠져 임무 수행력이 대폭 저하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레드백이 가진 압도적인 기동력과 방어력,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능동방어 시스템과 승차감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재원을 살펴보면 중량 42톤, 전장은 7.9m, 최대 속력은 포장도로에서 시속 65km, 비포장도로에선 43km에 이릅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글로벌 명품 자주포로 명성이 자자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최대 탑승 인원 역시 승무원 3명과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은 철제 궤도가 아닌 특수 제작된 고무 궤도로 구성돼 있어 5,000km 이상의 이동이 거뜬할 정도의 압도적인 내구성을 감춘 것이 특징인데요. 일각에선 40톤급에서 일체형 궤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 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난 1년간 호주에서 펼쳐진 혹독한 실전 시험 평가에서 호주군 관계자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폴란드 정부가 레드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30m 포탑, 대전차 미사일,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압도적인 방어 성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위협을 탐지해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면 차량 자체가 방호를 해서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레드백에는 상황인식 카메라가 탑재돼 승무원이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내부에서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극도로 감소시키는 장치까지 장착될 스텔스 전차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이는 적군이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차량의 외부로 발출되는 열의 양이 극도로 적어 차량의 형태가 불분명하게 포착돼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보병 미사일이나 RPG-7 등 대전차 화기 제블린이 날아들 경우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협체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에 힘입어 현재 레드백은 당장 호주가 아니더라도 폴란드와 영국, 미국 등 국제 방산 시장에서 추가 수출을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를 두고 최근 연일 찌질하게 그지없는 질투 어린 추태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최근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중국 국방부에서 한국 방산 시장과 관련된 매우 이례적인 분석이 담긴 기사를 보도해 중국 현지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5일 중국 인민망은 국방부를 인용해 덧붙였습니다. 특히 매체는 최근 5년간 2017에서 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이 과거 5년 2012에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177%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은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을 제치고 세계 방산 수출국 4위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 담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러시아라는 변수로 발생한
국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무기 수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 요격 미사일 수출을 시작으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K9 자주포를 판매했으며 최근 폴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또한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현재 터키와 핀란드, 인도, 호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수많은 국가들에서도 한국 방산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보도했다요. 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 시장이 급격한 성장의 바탕에는 대량 생산 체계의 구축과 주문 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중국에서 이토록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쓴 것인가라는 의문이 듦과 동시에 그들의 추악한 본심이 기사 말미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는 역대급 폄하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는 자신들의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로서 FA-50 경공격기를 꼽았는데요. 매체는 한국산 FA-50은 급변하기 시작한 국제정세에 당혹감을 느낀 일부 국가들에서 잠시 자국의 전력 공백을 대체하는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할 뿐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은 향후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와 유럽연합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었죠. 쉽게 말해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기 위한 길고 긴 빌드업에 불과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재미있게도 해당 국방부의 보도가 나온 직후 다수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이토록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 폄하하려는 의도가 결국 지난해 말 기준 세계 4위 방산 수출 국가였던 중국이 갑작스럽게 한국에게 밀려버릴 위기에 처하자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국 측의 비난이 무색하게도 최근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전격 방안을 결정하며 FA-50 경공격기 도입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25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에서 20일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50의 제조 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AI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5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업계 내부에선 후보 기종으로 FA-50과 인도 테자스와 튀르키예의 허젯, 이탈리아 M346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FA-50이 5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FA-5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마음이 급격하게 기울어 전격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의 분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와의 해상 영유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데 이어 이미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고 이제 보수까지 원활한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존심에 엄청난 흠집이 나버린 중국 측이 제 아무리 한국 방산 시장을 폄하하고 헐뜯으려 한다 해도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K방산업계는 나아가 KF-21의 수출과 차세대 첨단 무기들로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